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금일 간단하게 뭐 저희 강연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저희 쪽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같이 논의하고자 이렇게 오게 된 이부부의 신동수 대표라고 하고요. 오늘 아마 보여드린 자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끝나고 메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팅에도 뭐 예를 들어서 제 말소리가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내용상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말씀 주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타트업 세일즈 자동화 실전 가이드고요. 아무래도 세일즈 팀이 없이도 뭐 매출이 오는 방법이라 썼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워낙 큰 기업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일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실제 경험 위주로 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일단 강연자 간단히 소개드리고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B2B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국내랑 해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트렌드라던가 간단한 지표 같은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실제로 AI 활용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은 뭐 뒤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업 내에서 겪고 있는 좀 AI나 AX 관련 문제를 뭐 저희가 처음에 만나고 간단하게 컨설팅 해드리고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그에 맞는 솔루션을 공급해 드리면서 기업의 성장에 같이 돕는 기업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세대이나 솔루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형태로 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간단하게 한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목소리 톤이 너무 괜찮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곳 중에서는 그나마 뭐 메가존이라던가 아니면 메가스터디 같은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국내 주로 사스라던가 아니면 교육기업에서 CPO나 사업총괄로 좀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영업기업이 충분한 곳도 있었지만, 보통은 부족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뭐 2년 만에 15억에서 한 20, 60억 정도로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영어 프로세스 잡는다던가 아니면 국내 그룹별 서비스를 총괄하면서 한 17만 개 정도 기업이 가입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안정화적인 기업에서 스타트업의 최소 인력 갖고 세일즈를 좀 자동화하면서 안정화되는 방법을 오늘 가볍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B2B 서비스, 그 세일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B2B랑 B2C 있는데 저희 기업 중에 아마 들어오신 분들 중에 B2C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중복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B2B랑 B2C는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B2C는 그 개인한테 어떻게 후킹하느냐, 즉, 마케팅이 좀 많이 중요하고, 우리 서비스 포인트를 잘 노출해서 사용자에게 어찌 보면 즉시적인 감정과 즉시적인 구매 의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B2B는 약간 장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관계라던가 신뢰, 그다음에 조직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2C는 개인이 본 다음에 개인이 즉시적으로 약간 이 서비스에 대해서 뭐 호감도, 그다음에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구매 의사겠죠. 구매 충동을 느끼고 구매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면 B2B는 일단은 최초, 뭐 여기에서는 구매 회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이후에 뭐 미팅이나 아니면은 정기적인 제안을 통해서 1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걸 도입했을 때 ROI라던가 안정성 그런 약간 레퍼런스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실제 구매까지 이뤄지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C는 좀 단건이 많다고 하면은 B2B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주로 연간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업세일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B2B 영업 같은 경우는 좀 국내, 그 다음에 해외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국 B2B 영업 특히 관계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두 축이 모두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 솔루션들, 뭐 세일즈포스도 제가 국내에서 총괄해봤지만, 세일즈포스 외국 대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이 놀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관계를 중시합니다. 즉, 이 기업을 누가 소개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퍼런스를 많이 중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B2B를 영업할 때는 그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떻게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신뢰를 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재가를 올리고 그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구매까지 이루어진 절차 하나하나 모두 다 중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서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당연히 레퍼런스가 잘 쌓이고 그 문서를 증빙하면서 뭐 견적서 제안서, 그다음에 비교표, 그다음에 사례 요청의 의사가 높고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이 상당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 도입 문화라고 들었는데 POC나 파일럿 없이 전면 도입을 하지 않는 것도 약간 한국의 B2B 영업에서 약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B2B 세일즈는 약간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엑셀 영업이라도 였는데 요거는 그냥 엑셀로 한다는 영업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처럼 그냥 고객 데이터만 어디다 저장해 놓고 수동으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그런 영업이었다면은 현재는 약간 CRM과 AI가 약간 보조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RM을 도입하면서 뭐 기업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회사 내에서 공유한 체계, 가능한 체계로 데이터로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가 보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래, 근데 이건 미래라기보다는 이미 거의 다가왔고 이제 곧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어크나 아니면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약간 에이전트 구축하고 뭐 메일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신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자율적인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현재 그리고 미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꼭 가져가야 될 세일즈 핵심 지표를 그냥 4개만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영업 성과는 계약 건수만 보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프라인 전환율. 이거는 첫 번째로는 리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관심을 가졌고 미팅까지 즉 기회라고 해서 고객한테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 전환율을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에서 클로징. 즉 그 고객과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미팅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계약까지 가고 클로징까지 간 그런 전환율을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 세일즈 사이클로 해서 즉 리드가 발생한 다음에 계약까지 됐다고 했을 때 이때까지 일수를 체크하시면서 실제로 얼마나 소요 기간이 걸렸고 이때 발생한 문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클을 측정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간 계약액 즉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전환이 됐을 때 ACV 기반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계약이 됐고 이 계약 기반으로 실제로 가격 전략을 높인다던가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표를 꼭 필수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2B 세일즈 프로세스는 이제 여기서 이어지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 또한 B2C를 만약 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도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AARRR이라고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요소와 동일한 거긴 한데 실제로 B2B에서도 그걸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를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제품이 그러니까 즉 우리 제품의 ICP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제품의 ICP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가야 되는 그 고객 타겟을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리드 발굴입니다. B2B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찾는다고 했을 때 그 발굴하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 3단계로 초기 아웃리치, 즉 그 고객한테 먼저 나에게 기회를 달라.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되는데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아웃리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니즈 분석을 통해서 고객과의 만남을 하고 니즈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이런 부분에 필요가 있구나라고 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이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제안 협상 클로징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납품 그리고 온보딩을 하고 온보딩이 안정화되면서 성과가 났을 때 B2B는 결론 업셀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업셀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ICP 정의와 리드 발굴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ICP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집중할 것인가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제일 무책임하고 제일 절대 통하지 않는 ICP가 우리는 이 업종이 전체 다 통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CP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은 어떤 업종과 그다음에 이 업종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인데 그 기업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은 누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ICP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CP를 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 제품 기반을 먼저 정하게 되고 만약에 기존 거래가 있으시다면은 기존에 성과 좋은 고객과 공통점을 추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플러스 알파로 하지 않을 고객, 즉 이 고객은 우리한테 들어와도 물론 관계를 좋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뭐라고 할까 좀 여기는 주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패 패턴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 제품은 다 팔 수 있으니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뾰족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초기에 집중하는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B2B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B2B는 리드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직접 발굴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들이 결론적으로 그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리드 발굴과 리스트업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ICP랑 이어지면서 실제로 이 타겟 고객이 있을 때 그런 타겟 고객이 많이 모이는 채널 주로 저희 B2B니까 협회, 박람회, 뉴스 포털, 링크드인 채용 사이트 같은 게 되겠죠. 여기서 저희 ICP 기준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팀 내,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등록하면서 이렇게 구조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가장 ROI가 높은 산업, 그러니까 즉 우리 팔았을 때, 우리 제품 팔았을 때 어떤 업종이 가장 적합한지, 그다음에 우리 이 업종에서 이 규모에 맞는지, 그다음에 담당자는 꼭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 아 이런 거 필요해, 그리고 의사결정권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ICP 체크 매트리스는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개는 또 얘기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고객들이 교육에 갖고 있을 페인 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불가 대상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ICP를 정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이제 ICP 정의했으면 리드 발굴했고 리스트업을 했으면 아웃리치를 하게 되는데 아웃리치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 소개할게요 한 다음에 저희 기능만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메일 보내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 이런 메일 엄청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저희는 실제로 뭐 기업의 AX를 돕는 약간 컨설팅과 그다음에 기업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저희 측과 유사 업종인데 저희한테 이런 내용을 드리면서 이런 제품인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ICP부터 먼저 실패한 거고요. 그런 대상한테 일단 첫 번째로 안 보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냈어도 그 고객에 관심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그 회사명의 페인 포인트, 즉 그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고객이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갖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제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팅을 제안하는 형태로 해서 어찌 보면 초기 아웃리치는 가장 힘을 줘야 되지만 또 가장 짧게 짧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팅이 성사됐을 때는 그냥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고객 업무의 흐름과 페인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팅 전에 사전 리서치를 통해서 이 고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웃리치를 받았을 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했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예상 질문지나 이런 걸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 미팅을 할 때는 무의식에 저희가 저희를 되게 자랑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한 시간 동안 거의 저희 얘기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끊으십시오. 그래서 고객을 만났을 때 저희 서비스 소개나 아니면 저희를 그냥 가볍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팅을 왜 신청했는지 그 다음에 미팅을 했을 때 저희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미팅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실제로 그런 문제가 갖고 있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주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이 결국엔 제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신뢰도를 향상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미팅 후에는 요약 노트를 공유해서 그다음에 내부 설득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바로 제안서를 보낸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미팅한 다음에 이런 미팅 록이 있고 이런 내용을 보내드려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이 됐다. 그래서 다음 미팅을 뭐 요청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부 설득 문서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프레임워크를 보통 스핀이라고 하는데, 즉, 상황, 그리고 문제, 그 다음에 함의, 필요,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저희, 뭐, 셀데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저희도 영업 솔루션 하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쪽으로 보면은, 현재 영업팀 어떤 툴을 쓰시는지, 보통 이렇게 미팅하면은, 한 세네 가지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누락되면서 고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관리가 안 돼서 불편한 점 없는지, 그 팀 간 불화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체크하고요. 그 문제로 이게 실제로 월마다 얼마나 솔루션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이 될 만한 고객들이 얼마나 이탈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손실을 체크하면서, 여기 자동화된다던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면은 변화가 될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제안, 협상, 클로징이라고 했을 때, 제안서는 우리 제품 설명서가 아니라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문서에는 이해관계자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조건, 즉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단가를 할인해 준다, 이런 식의 제안서는 피하십시오.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우리 서비스 쭉 쓰신 다음에 최대 할인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고객은 앞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서 문제 해결이 있으면 비싸도 삽니다. 차라리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걸 해결해서 5천만 원 성과가 있으면 살 겁니다. 근데 뭐 100만 원, 10만 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손해고요. 그리고 고객도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구성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회사 소개, 근데 신뢰 레퍼런스 중심으로 짧게, 그리고 고객 현황 과제는 오히려 고객이 미팅에서 들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 아, 우리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제안 솔루션, 즉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정도 성과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는 기대 효과, 그리고 고객이 이제 상세적으로 아 이걸 도입했을 때 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견적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옵션을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B2B 세일즈는 그 모든 세일즈는 솔직히 동일해요. 근데 계약이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즉 고객의 성과를 보통 봤는데 뭐 B2C 동일할 겁니다. 근데 B2C는 보통 지시성은 성과가 나긴 하죠. 뭐 저희가 야누자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앱을 썼을 때 뭐 즉시적으로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경험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보긴 하는데, B2B는 그보다 좀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초기 1에서 3개월 정도의 경험이 있는데, 이때 초반에 세팅을 얼마나 잘 도와줬느냐, 그리고 이거를 안정화, 즉 우리 팀 내부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도와줬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났느냐를 계속 어필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업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B2B 세일즈에서 AI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은, 아, 이제 국내, 그 다음에 해외 B2B 했을 때 우리나라 B2B의 특성과, 그 다음에 B2B에서 중요한 지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별로에서 좀 집중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단순 LMM이라던가 AI를 활용해서 부분 자동화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는 반복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반복 작업과 분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관계와 최종 결정은 사람이 담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를 담당시키는 부분들은, 뭐 이건 저도 동일합니다. 뭐 리스트 수집하고, 그 다음에 메일 초안을 생성하고, 미팅을 요약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저한테 가볍게 예측해서 제안하는 거를 저는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부분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협상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결정한 다음에 그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를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AI 에이전트나 AI를 쓰신다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자동화, 또 휴머니더 루프가 개입돼야 된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각오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래도 얘가 나를 어디까지 서포트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활용한다고 하면 전 첫 번째 ICP 정의부터 약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품에 대해서 넣은 다음에 ICP 페르소나를 먼저 정리해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과 맞는지를 일단 먼저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객 데이터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데이터 중에 성공적인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객 데이터 갖고 공략해야 될 타겟과 비타겟 고객을 분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간단히 예시인데 만약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데이터 넣으면서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 데이터가 없다면 간단한 제품 소개서 넣고 이런 프롬프트 중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일단 첫 번째 내 생각과의 매칭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또 리드 발굴은 아직까지는 좀 AI가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즉 LMM한테 그냥 어떤 기업 리스트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럴 경우 실제로 좀 없는 회사나 오래된 정보가 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기업 리스트 수집은 일단 첫 번째 ICP가 정의됐을 때 뭐 다트라던가 아니면은 좀 외부적으로 API 중에 그런 업종과 그다음에 규모별로 해서 좀 필터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업종과 규모로만 보면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그다음에 최근 활동 여부, 그러니까 즉 이 기업이 최근에 뭐 보도 자료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보도 자료에 보면은 우리랑 약간 매칭 여부를 좀 분석시키면서 즉 저희가 필터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으게 하고 그 필터한 고객의 정보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또 우선순위 추출한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리치나 미팅 준비는 너무 잘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코드맵에 초안한다고 했을 때 앞에 ICP 기준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우선순위가 정립됐을 때 그 고객이 이 고객이 왜 우리에게 맞는지 그 원인 그러니까 이유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 회사 그다음에 타겟을 넣고 이 회사에 연락하는 이유 그다음에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코드맵 초안을 생성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당신들한테 관심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즉 그들에게 미팅을 요청하는 그런 메일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팅 전 리서치로는 만약 미팅가 됐을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현재 사업 방향, 그다음에 예상 페인 포인트, 여기는 여기랑 약간 연관이 돼야겠죠. 하지만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솔루션과 연결할 수 있는 대화거리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가고요. 그다음 미팅 후는 당연히 미팅 노트나 아니면 녹음하신 게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클로버 노트나 이런 것들 연동해서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고객 현상황, 그다음 페인 포인트,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한 솔루션, 그다음에 후속 액션을 목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뭐 CRM에 당연히 붙여넣는 것도 있겠지만 꼭 중요한 부분은 고객한테도 발송할 수 있게 해서 고객이 아 미팅 끝난 후에도 아 얘네들 이런 부분 자동화가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캐치하구나를 보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안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너무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제안서 초안은 앞에 데이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와 미팅, 그다음에 우리 솔루션의 정보를 넣고 이렇게 제안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면 여기서는 약간 클로바나 아니면 제스파크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서 초안을 만들게 되고요. 이 제안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현상전 시나리오는 좀 더 가볍게 그런 LMM 사용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좀 축소하거나 보장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축소가 되겠지만 관점의 인사이트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들을 그냥 가볍게만 설명드리면은 LM은 그래도 클로드랑 챗GPT가 현재 뭐 클로드, 챗GPT, 그다음에 제미니 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저는 만약 추천드린다면 챗GPT는 약간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큰 데이터를 정리할 때, 그냥 요약 분류할 때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클로드는 하나의 좀 문서화할 때 좀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젠스파크 역시 매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민이나 이런 것들은 표를 요약한다던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약간 구글 스페이스 쓰신다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신다고 했을 때 약간 혼용해서 쓰시기 매우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CRM은 많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실 텐데 그 CRM에 대해서는 만약 내부적으로 뭐 저희도 뒤에 저희 세대를 말씀드리겠지만 추후에 저희한테 한번 미팅을 요청 주시면은 저희는 전문가 집단이 가서 같이 진단해드리기 때문에 솔직히 뭐 고객 데이터 관리나 영업 외에도 뭐 AI적이나 아니면 MVP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했을 때 저희 CRM이 안 맞으면은 다른 CRM 추천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범용 솔루션은 워낙 많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AI가 결합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나 ST로는 그래도 제일 편한 건 클로드 코어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버노트는 당연히 ST 쪽으로는 좀 제일 쓸만하고요. 또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여전히 세일즈포스, 에이전트 포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혹시 아니면은 지금까지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대기했다가 바로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세대를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저희 기업에서 저는 제가 예전에 계속 이런 식의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그 다음에 창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AI, AX 컨설팅 그리고 기업 맞춤형 도입 어찌 보면 저희는 전문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컨설팅 업체보다는 그냥 그 기업에 가서 떻게 AIX를 진단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맞춰서 어떤 때는 뭐 개발, 어떤 때는 사업 전략 수립, 그다음에 세이즈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공급해 드린 기업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저는 세이즈에 가장 기업의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세이즈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자동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국내 그런 형태의 AI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CRM보다는 AI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세대 프로세스는 일단 먼저 제품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걸로 먼저 시작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제가 실제 화면을 돌린다고 했을 때 AI가 돌아가고 로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캡처 형태에서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PDF나 제품 소개서 어떤 문서 올려도 그 기반으로 이렇게 제품 요약서라고 해서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떤 타깃국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영업이 가능한지 ICP에 추출해 줍니다. 또 현재 여기에서는 채팅창이 닫혀 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만약에 생각하신 부분과 좀 더 틀리면은 뭐 자료를 조사해서 좀 보강해 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확정된 ICP는 이제 요게 서비스에 반영이 되어서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실제 국내 80만 개 기업 DB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저희 기업에 맞는 그런 고객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제품을 이해한 다음에 제품을 이해하고 저희는 국내 아무래도 링크드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정보를 공급받고 기업 다트나 이런 데서 피터 기반 그리고 그 기업의 뉴스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업종, 규모, 최근 활동 여부 이렇게 해서 기업을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추천하게 됐을 때 고객 분석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ICP를 먼저 한 다음에 고객 발굴,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웃리치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저희도 아직까지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메일을 보내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요거는 합법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기업의 어떤 보안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공개된 정보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인포메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포메일로 보낼 수가 있으나 만약 인포메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천된 기업 정보 기반으로 약간의 좀 더 리서치를 하시면서 찾을 필요는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포메일이 있다면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고객을 선택했을 때 앞에 분석된 정보 기반으로 뭐 초안, 소개 메일 또는 아웃리치를 위한 첫 메일이라고 하면은 그런 메일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최종 결정해서 메일을 발송하시면은 그 메일 발송에 대한 성과 분석 그리고 그 메일에 대해서 만약 고객 회신이 오면은 그 회신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 미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팅 가이드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미팅 결과에 등록하셨을 때 여기처럼 미팅 결과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우리가 메일을 보냈다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미팅을 했다 미팅할 때 가이드 그다음에 미팅 끝났을 때 이런 요약 가이드 제공해서 추후 제안서까지 갈 수 있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제안서나 견적서, 계약서, 심지어는 이후에 뭐 아웃바운드를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콘텐츠가 총 6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자체 LMM이 붙으면서 챗봇 형태로 해서
가이드 메시지, 초안을 생성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들 저희가 전부 다 서포트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실제로 이제 영업 활동이 일어났으면 그 진행 결과를 계속 분석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고객이 미팅을 뭐 요청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영업 활동 추천을 저희가 이렇게 노출하면서 고객과의 미팅을 하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영업 활동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저희가 관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서는 여기 보이는 데이터 쪽으로 해서 저희 전체 뭐 계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심지어는 같이 영업하시는 부분들의 성과까지도 비교할 수 있게 해서 먼저 제품을 이해했으면은 제품 기반으로 고객을 찾고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한테 콘텐츠를 생성하고 물론 만나서 관계 형성하는 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AI는 서포트니까요. 근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관계를 관리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쌓고 그러면서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면서 성과를 찾는 부분들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가격 구조는 저희는 토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에 이거 끝나고 저희가 뭐 메일도 보내드리겠지만 한번 써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한번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화상이든 무조건 미팅을 한번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게 만약 세일즈라면 당연히 세일즈로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같이 좀 논의를 드리면서 좀 AI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큰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초반에 아주 가볍게 이 정도의 토큰으로 일단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서 세팅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의 영업 지금 어느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저희가 꼭 찾고 그다음에 처방을 찾아드릴 거고요.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아마 B2B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은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 솔루션도 가볍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없으시면은 저희가 요 세미나 끝나고 금일 중으로, 금일 오후 중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료와 함께 저희 쪽에 컨택 라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요. 실제 매출 증대요? 당연히 실제 매출 증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도입했을 때 저희가 이게 8월에 출시가 됐고 10월에 오픈 베타를 진행했고 제가 3월까지 일부러 유료화를 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고객 리서치 찾아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20개 기업 정도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해서 했을 때 어, 저희 중에 고객 중에서는 월 한 건에서 12건 정도까지 계약이 된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매출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좀 인볼브를 좀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즉, 이 솔루션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면서 부가적인 것도 잘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매출 증대가 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합니다. 예, 45분까지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요. 예, 없으시면 45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40분까지 해서 하고요. 예,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오늘 이렇게 화상을 하다 보니까 좀 질문하시거나 이런 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일 보내드리면은 편하게 뭐 저희한테 미팅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팅할 때 좀 더 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뭐 미팅이 아니라 딴 것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해외 수출 영업은 오히려 다른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이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도 있는데 해외 수출 영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휴한 곳이 있고 해외 수출 영업은 오히려 바이어를 직접 찾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어 직접 찾는 게 가능하고 조건이나 통관 조건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전문가가 저희 쪽에 같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수출 영업한다 할 때 바이어를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 영업한다고 할 때 해외 정보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 정보는 예, 그거를 직접 판매하고 그 DB를 직접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직접 메일을 보낸 다음에 뭐 컨택한다던가 이런 거 자동화되는 솔루션도 있고 한데 두 가지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마케팅이 중요하다면은 저는 그쪽 솔루션을 연결해 드릴 거고 만약 마케팅보다는 우리가 있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솔루션들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메일 보내는 답변은 상당히 없는 편이긴 하나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코드메일이나 이런 것들 잘 작성하면서 그런 성과를 계속 올리는 솔루션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말씀드려서 나눠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바이어 찾는 게 중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는 바이어는 적당히 있는데 업세도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관리하는 솔루션을 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만약 미팅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 두 분의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필요하신 걸로 제가 매칭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뭐 다른 부분도 말씀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해외 쪽은 맞진 않고요. 국내 B2B 쪽으로 맞고 요거는 저희 제휴 솔루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좀 더 자유롭고 나중에 다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예. 1부는 좀 아무래도 1시간에 한 40분 정도는 압축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저는 45분까지 개택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분들 말씀 주시고요. 아니시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